디지털투데이 데일리 픽입니다. 타다의 경영진들이 결국 법원에서 1심 무죄를 받았죠. 한숨 놓는가 했더니 국토교통부는 합법을 불법으로 만들 준비를 하고 있는 듯합니다. 법원이 19일 차량 공유 서비스 타다를 합법으로 판결했지만 국토교통부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분위기인데요.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법원 판결에 대해 합법이냐 불법이냐의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며 택시 등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려면 여객 운수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이하 여객 운수법 개정안, 이른바 타다 금지법을 그대로 추진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그동안 국토부가 택시와 타다의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추진해온 게 여객 운수법 개정안이었는데 타다의 현재 영업 형태를 불법 콜택시로 보고 법을 바꿔서 기존 제도권으로 넣는 방안이죠. 사실상 벤처업계 기대와는 상반된 반응인데요. 타다의 영업 형태를 불법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에 국토부가 마련한 상생안은 힘을 잃을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죠. 국토부 관계자는 사법부 판단으로 사회적 갈등이나 논란이 해소되는 게 아닌데 이미 택시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며 개정안이 나오기 전에도 영업 형태가 불법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었다면서 갈등은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객운수법 개정안도 그대로 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데 곧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며 아마도 기존 큰 틀은 그대로 유지한 채 일부 내용을 수정할지 보완할지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초 예정대로 이달 임시국회 통과에 힘을 쏟겠다는 의미로 해석되네요. 선거 같은 국가에 큰 이슈가 있으면 실시간 검색으로 사람들의 시선이 몰리기 마련이죠. 하지만 국내 양대 포털 사이트가 총선을 앞두고 실시간 검색어 서비스를 폐지 또는 중단한다고 합니다. 포털 다음을 운영하는 카카오가 예고한 대로 20일부터 실시간 검색어 이하 실검 서비스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같은 날 네이버는 총선 기간 동안 유사 서비스인 급상승 검색어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는 실검 서비스를 폐지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앞서 카카오는 지난해 12월 23일 실검 서비스를 올 2월 중으로 없애겠다고 밝힌 바 있죠. 카카오는 최근 실시간 이슈 검색어가 자연스러운 결과를 보여주고자 하는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 결과의 반영이 아닌 현상의 시작점이 됐다고 판단했다며 원래 취지와 순기능을 살릴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를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카카오의 이번 조치에 따라 다음 모바일과 PC 첫 화면 미디어, 검색 서비스에서 실검 서비스 영역이 사라집니다. 기존 통합 검색 우측 실시간 이슈 검색어 영역에는 분야별 검색어와 추천글이 노출될 예정입니다. 카카오는 실검 폐지 발표 당시 본래 목적에 충실하고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뉴스 및 검색 서비스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아직 대체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습니다. 카카오는 서비스가 종료됨에 따라 이용에 불편을 느낄 수 있지만 더 좋은 서비스를 만들어 사회와 이용자분들에게 기여하고자 한다며 연내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여 불편보다 큰 편익을 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이버도 이날 실검 유사 서비스인 급상승 검색어를 4월 2일부터 15일까지 총선 기간 동안 중단하기로 했는데요. 네이버는 선거 기간에는 다수의 관심사가 한 곳에 집중되는 만큼 일시적으로 운영을 중단할 예정이라며 후보자명 검색 시 뜨는 연관 검색어와 자동 완성 기능도 잠시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이버는 또 연예기사 댓글과 인물명 연관 검색어 서비스도 3월 중 잠정 폐지하기로 하고 세부 일정은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아이돌 방탄소년단과의 협업은 여러 기업들의 소원이 되고 있죠. 삼성전자가 방탄소년단과 다양한 영역에서 협업에 나선다고 하니 방탄폰도 기대해 볼만 하겠네요. 삼성전자는 BTS와 공식 파트너십을 맺고 글로벌 현대미술 전시 프로젝트인 커넥트 BTS를 시작으로 글로벌 협업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BTS와의 협업으로 이들의 두터운 팬층과 젊은 이미지를 활용해 전 세계 밀레니얼 세대를 공략한다는 전략인데요. 첫 협업 사례인 커넥트 BTS는 세계 5개 도시에서 BTS의 예술 철학에 공감하는 작가들이 모여 진행 중인 전시회입니다. 지난달 14일 영국 런던을 시작으로 독일 베를린,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서울, 미국 뉴욕에서 3개월간 진행됩니다. 삼성전자는 이들 도시에서 갤럭시 폰 사용자가 전시회 공간에서 내려받을 수 있는 AR 도슨트를 지원하고 있네요. AR 도슨트를 이용하면 BTS 멤버인 RM, 진, 정국이 증강현실로 나와 설치된 작품을 설명해주고 AR로 나타난 멤버와 함께 사진을 찍을 수도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서울과 뉴욕 전시에서는 갤럭시 기기로 만든 미디어 파사드도 설치했습니다.
삼성전자는 구체적 협업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으나 BTS와의 협업이 단순 모델 계약 개념이 아니라고 했는데요. 삼성전자가 커넥트 BTS 사례처럼 컴백을 앞둔 BTS 활동을 다양한 기술을 이용해 지원하고 BTS는 삼성전자가 11일 공개한 새 스마트폰 갤럭시 S20, 갤럭시 Z 플립 등 전략 스마트폰 관련한 홍보 마케팅 활동에도 참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BTS 스페셜 에디션이 출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난 11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진행된 갤럭시 언팩 행사에서는 무대 영상 중 BTS 멤버 V의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글로벌 아이콘인 BTS와의 다양한 협업을 통해 전 세계 BTS와 갤럭시 팬들에게 좋은 경험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커넥트 BTS 외에도 다양한 협업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BTS는 앞서 2018년에는 LG전자 스마트폰 광고 모델을 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충격을 받은 항공업계는 비상경영에 들어갔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시아나는 엄청난 충격을 받은 모습인데요. 아시아나 항공은 창사 이래 처음으로 조종사를 포함한 전 직원이 돌아가면서 무급휴직을 하기로 했습니다. 사장을 비롯한 임원들은 모두 사표를 냈습니다. 아시아나 항공의 비상경영 선포는 노사 합의로 이루어졌는데요. 코로나19 확산의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입니다. 아시아나는 중국 노선 비중이 19%로 국내 항공사 중 가장 높습니다. 코로나19로 중국이 오염지역으로 지정된 뒤 아시아나의 중국 노선은 79%, 동남아시아 노선도 25% 줄였습니다. 원래는 승무원만 대상으로 휴직 신청을 받으려고 했지만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넓히고 휴직도 의무화한 겁니다. 이례적으로 조종사까지 의무휴직을 하기로 했는데요. 대표이사를 비롯한 모든 임원은 경영의 책임을 지고 재신임을 받는 차원에서 일괄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임원진은 또 직책에 따라 20에서 40%씩 급여 일부를 반납하기로 하고 또 비용을 줄이기 위해 각종 행사도 취소할 예정입니다. 아시아나를 시작으로 규모가 작은 저가 항공사 등 다른 항공사들의 허리띠 조이기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 중국인 유학생들의 입국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죠. 이런 와중에 서울 주요 대학 대부분이 중국인 유학생 전원을 기숙사에 수용할 여건이 안 되는 것으로 확인됐네요.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에서만 최소 14,000명의 중국인 유학생이 기숙사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가능성을 차단하려면 중국인 유학생 수용 문제에 대한 뚜렷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19일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 고등교육기관 국가별 학교별 외국인 유학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으로 중국인 유학생이 1,000명 이상인 대학은 17곳이네요. 경희대 3,839명, 성균관대 3,300명, 중앙대 3,199명 등 세 학교는 중국인 유학생이 3,000명을 넘었습니다. 한양대 2,094명, 고려대 2,833명, 동국대 2,286명, 건국대 2,284명, 국민대 2,059명 등 5곳은 중국인 유학생이 2,000명대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한국외대, 연세대, 홍익대, 상명대, 숭실대, 우송대, 이화여대, 단국대, 서강대 순으로 중국인 유학생이 많았습니다. 교육부로부터 대학 정보 공시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정보공시센터는 대학 알림이 사이트를 통해 각 대학의 기숙사에 방이 몇 개가 있는지 공개하고 있는데요. 이를 이용해 연합뉴스가 자체 분석한 결과 중국인 유학생 1,000명 이상인 17개 대학 가운데 연세대, 이화여대를 제외한 15곳이 기숙사 방수가 중국인 유학생 수보다 적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육부는 중국인 유학생이 원할 경우 기숙사에 수용하고 1인 1실 배정을 원칙으로 하라고 대학에 안냈는데 대학들은 교육부 가이드라인을 지키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각 대학 관계자는 서울에서만 시설 여러 곳이 필요한 상황인데 정부는 중국인 유학생을 별도 시설에 수용하는 게 외교적 문제 등 때문에 부담스러운 모양이라며 중국인 유학생 입국이 점점 늘어나는 만큼 정부가 빨리 나서서 지자체 시설에 수용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행복한 하루 디지털투데이였습니다.